네, 오늘장 급등주 분석하고 투자 전략 짜드리는 시간인데요. 자, 오늘 삼성전자가 오늘 6%가량 올랐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 6% 올랐는데 급등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급등했던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오늘 삼성전자 급등했던 이유가 엔비디아향 HBM3 공급 합의, 그리고 CT증권에서 관련해서 목표 주가를 상향한 점, 그리고 갤럭시 폴드와 같은 신제품, 프리미엄 신제품들이 지금 유럽에서 판매 호조, 지금 판매 초기인데 굉장히 호조를 보이고 있다는 점. 그 점이 오늘 주가를 급등하게 한 그 이유가 되었는데요. 투자 의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투자 의견으로는 조정시 매수, 단기 목표가는 73,000원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71,000원인데요. 단기 목표가는 얼마 남지는 않았습니다. 자, 이 급등 원인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HBM 반도체 관련해서인데요. 오늘 엔비디아향 저전압 고성능 초고속 반도체라고 하는 HBM3를 다음 달 초부터 공급하기로 합의했다.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HBM 지금 현재가 어떤 상태냐면 엔비디아하고 HBM3 성능 테스트를 완료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품질 테스트라고 하겠죠. 여기에 대해서 합격을 했고 다음 달부터 공급하기로 바로 합의를 한 상태입니다. 계약은 아직 안 된 상태고요. 본격적인 이 구체적인 공급 계약 체결은 이달 중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HBM3 반도체 공급뿐만이 아니고 첨단 패키징 서비스도 공급을 추진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첨단 패키징은 PCB 위에 지금 현재 엔비디아의 그래픽 카드에 보면요, PCB 위에 GPU하고 램이 각각 위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근데 이걸 첨단 패키징 한다는 이야기는 이 GPU하고 램을 하나로 만들어 가지고 하나의 칩으로 이렇게 만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각각으로 붙여져 있던 걸 하나의 칩으로 만들어서 이 성능은 굉장히 높은 성능을 유지하지만 공간은 아주 조그마한 공간에서도 이렇게 부착을 할 수 있는 그런 패키징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GPU와 램을 각각으로 부착하지 않고 하나의 시스템 온 칩으로 만든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GPU 그리고 삼성전자의 HBM3가 들어가 가지고 고성능 GPU 칩이 되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은 고성능 GPU 칩, 이건 과거에 엔비디아는 TSMC에만 첨단 패키징 서비스를 계약을 이 TSMC하고만 했는데 이게 이번 계약으로 인해 가지고 독과점이 깨졌다. 삼성전자에는 굉장히 좋은 신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련해서 지금 내년에 HBM3가 오늘 다음 달부터 공급되기 시작하는데 내년에도 이렇게 장기적으로 공급할지, 공급 물량은 어느 정도가 되고 계약 규모는 어느 정도 될지도 초미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정확한 공급 계약 체결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러한 주가 측면에서도 기대감은 계속해서 유지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엔비디아는 과거에 지금까지는 대만의 TSMC와 주로 거래를 했었는데 이제는 TSMC와 삼성전자가 이제 양강 구도로 가는 계기가 되는 거죠. 이제 이 부분이 굉장히 좋은 재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삼성전자가 비메모리 분야에서 TSMC를 추격하려고 많이 예를 썼지만은 엔비디아가 이렇게 TSMC와만 거래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추격하기가 쉽지는 않았거든요. 이번 계약 공급 합의를 계기로 해서 이 양강 구도가 시작되는 그 계기, 삼성전자의 비메모리 사업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재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급등 원인은 이와 관련해서 시티글로벌 마켓증권에서 목표 주가를 상향하는 레포트를 냈는데요. 이번 HBM3 공급을 계기로 내년에 2024년 되면 엔비디아향 메인 공급사로 우뚝 서게 될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내년 엔비디아의 GPU 공급하게 되는 그 점유율이 아마 30%까지, 제가 알기로는 지금 15%에서 20%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내년에는 30% 정도 될 것으로 기대하고, 그리고 HBM3보다 한 단계 더 높은 HBM3P도 공급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 전망치를 내년 영업이익 전망치를 7% 상향했고, 후내년 영업이익 전망치를 10% 상향을 하면서 목표 주가도 12만 원으로 상향한 그런 레포트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 영향도 삼성전자 주가를 끌어올린 그 이유가 되겠는데, 근데 과거에 시티증권에서 이번 레포트를 오늘 발표하기 전에 4월 7일에 한번 발표한 게 있는데요. 그때가 10만 전자 이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10만 전자. 감사는 메모리 반등의 시그널이다. 반도체 업황이 안 좋은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감산에 들어갔다는 것은 메모리 업황 전반적인 업황에 있어서 반등을 이룰 수 있는 시그널이 된다고 이렇게 발표를 하고 10만 전자 레포트를 냈는데, 그때 주가는 한 차례 더 올랐다가 조정이 좀 나왔었죠. 근데 이 레포트 자체는 저는 공감합니다만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주가가 지속 가능한 상승으로 이렇게 이끌기 위해서는 수요가 더 중요하죠. 수요가. 예, 감산도 중요하지만 수요가 무엇보다도 주가의 지속적인 상승을 위해서는 반도체 수요 회복이 제일 우선이 필요한 점입니다. 그 점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 감산만 가지고 주가가 계속해서 우상향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것은 그렇게 무리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끝으로 세 번째 재료, 오늘 갤럭시 신제품이 유럽 초기 판매 신기록 행진을 보이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지금 현재 유럽에서 아마 지금 곧 가전 전시회가 열릴 계획인데, 거기에 앞서서 공개를 한 모양입니다. 공개를 했는데 갤럭시 폴드 5와 Z 플립 5가 현재 유럽 판매량이 과거 갤럭시 노트가 굉장히 호황일 때 그 초기에 판매량 수준을 뛰어넘는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내용이 괜찮죠. 그리고 올해 국내에서 판매한 실적 8월 1일부터 8월 7일에 진행된 국내 사전 판매량에서도 102만 대를 초과하는 그런 최고 기록을 냈다고 합니다. 국내, 유럽 둘 다 갤럭시 신제품이 초기 판매가 굉장히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관련해서 삼성전자가 올 초에요. 이번 폴더블 폰 판매량을 예측을 올 초에 1800만 대에서 1200만 대로 낮춰 잡았거든요. 그 이후가 올 초 이후에 시간이 지나면서 진짜 1000만 대도 못 넘기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많이 했었습니다만, 다행스럽게도 1000만 대는 무난하게 올해 팔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 중국입니다. 중국. 이번 그 가전 전시회에 중국도 폴더블 폰을 많이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 네. 중국의 폴더블 폰 100기기와 추격이 좀 부담이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수요가 중요하거든요. 고가품과 사치성 소비재 등의 이런 소비 경기 회복이 필수입니다. 근데 현재 전 세계적으로 미국 고용 지표 빼면 지금 현재 글로벌 경기는 굉장히 안 좋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점을 염두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내드리면, 일단은 조정시 매수 의견을 드리겠는데요. 일단은 투자 심리는 반전된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최근에 좀 우하향하고 있다가 이렇게 급반등을 이루었는데 투자 심리는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메이저 수급도 오늘 기관 외국인들의 동시 매수도 굉장히 눈에 띄게 좋았었는데, 문제는 단기적으로 이 집중 매물대에 진입한 점, 이게 좀 문제입니다. 네. 그렇지만 좀 길게 본다면 비메모리 분야에서 TSMC를 추격하는 게 본격화되는 점은 아주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는데요. 단기 목표가 73,000원, 중기 목표가 80,000원, 손절가 65,000원 정도 이렇게 제시해드리겠는데 한번 차트 보시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일봉 차트 흐름입니다. 오늘 종가가 장대 양봉을 이렇게 딱 만들었는데요. 종가가 집중 매물대 부근입니다. 여기가 삼성전자가 거의 한 2달 가량을 이렇게 이 박스권에 좀 있었죠. 박스권에 있었는데 현재 그 가격대에 이제 진입했습니다. 여기가 집중 매물대인데 추가적으로 돌파하고 올라갈 수도 있지만 단기적으로 시세를 좀 강하게 냈기 때문에 아마 전고점 부근은 좀 돌파하는 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이게 73,000원이거든요.
73,000원대 단기 고점을 바로 단기간에 돌파하고 올라가기는 쉽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던 반도체 업황이 물론 감산도 중요하지만 수요 회복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폴더블 폰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부분들 감안한다면 단기적으로는 전고점 부근 73,000원에서 조금 걸릴 것이다. 좀 저항을 받을 것이다. 뭐 이렇게 보고 있고, 손절가는 여기 63,000원, 65,000원 이 부근입니다. 65,000원을 만약에 제 예상 밖으로 주가가 바로 흘러내려 가지고 65,000원을 이탈하게 되면 손절하는 전략이 바람직합니다. 여기 밑으로 이탈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끝으로 장기 추세상의 목표가, 중장기 목표가는 8만 원 제가 제시해 드렸죠. 8만 원은 어떻게 나오냐면 우상향 밴드의 상단입니다.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상향 밴드의 상단, 우상향 밴드의 상단. 네, 한번 추세선을 그어보면 한 번은 이렇게 한번 나오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나옵니다. 네, 그래서 주가가 이제 올라간다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올라간다면 아마 요 가격대에 걸리지 않을까. 아마 좀 길게 본다면 이게 한 8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상향밴드 이렇게 됐다고 가정했을 때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면 아마 8만 원 선죠. 이 8만 원 선이 이때 직전도 장기 추세의 고점입니다. 8만 원 선이. 이 점 고려해서 뭐 투자 전략 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추측하건데 주가가 바로 올라가지는, 너무 단기간에 바로 올라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예, 일단 제가 보기에는 아마 한 차례 더 이렇게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좀 조정을 좀 거치고 이렇게 올라가지 않을까. 한 차례 좀 장대 양봉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좀 조정을 거치고 가지 않을까. 이렇게 첫 번째 시나리오는 한 차례 더 올랐다가 조정이 나오는 것. 두 번째 시나리오는 내일 바로, 다음 주 초에 바로 음봉 조정이 한번 나왔다가 또 반등이 나오면서 음봉 조정이 나왔다가 반등이 나오는 그런 흐름. 빠졌다가 이제 반등이 나오는 이런 거. 아마 이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아마 둘 중에 하나의 시나리오를 봅니다. 그렇게 염두를 이 점 고려해서 삼성전자 투자 전략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8시부터 11시 사이에 오시면 저희 라이브 생방송을 통해서 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분석 자료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편안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